박형준의 생각TV. 제가 생각TV에서 항상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국가 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숲을 제대로 그려놓지 못하면 이 나무를 제대로 그릴 수 없고 또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세계 질서는 크게 요동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냉전 체제가 해체된 이후에 한 상당 기간 글로벌 자유질서 속에서 이념이 퇴조하고 실용적인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자적인 질서, 또 수평적인 질서, 또 포용적인 질서가 성립이 됐었는데, 그게 지금 새로운 네오내셔널리즘 또는 신냉전 체제,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한 그 신냉전 체제는 상당 부분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의 성격, 체제 간의 갈등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아시아 질서도 크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이 어떤 큰 국가 전략을 정립하고 그 목표 하에서 또는 그런 기본 원칙 하에서 움직일 건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런 큰 국가 전략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과연 있느냐? 그래 있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또 그 있다면 혹시라도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국가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저도 최근에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취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은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신냉전 체제 하에서도 이 체제 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문명이 뭐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코카서스 서쪽과 동쪽의 문명 충돌의 성격도 갖고 있고, 또 미국이나 유럽, EU의 대부분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자유의 질서를 기축으로 하는 체제와, 여전히 시장경제에는 통합되어 있지만 전체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체제와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성격을 갖는 패권 경쟁은 어느 한쪽이 크게 기울어지지 않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마침 한국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대결 구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샌드위치 신세가 되거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 전략을 제대로 세우자는 거죠. 그러면 그건 세 가지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방향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온 그 길의 연장선상에 있는 길입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해양 세력을 묶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그 패권 경쟁에 임하려고 하듯이, 한국이 그 동맹의 일원이라고 하면 그 질서 속에서 그 동맹 전략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기본 전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길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해양 세력의 연대를 우선시하고, 또 그 속에서 한미동맹을 린치핀으로 하고, 그리고 그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다 협력적인 질서로 만들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도 상대하고 러시아도 상대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입장에서 그쪽에 일방적으로 전부 편입이 돼서 뭐 중국과 러시아는 배척시하고 적대시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 기본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죠. 그렇게 기본을 두면서도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과도 평화 설린 관계를 추구하고 경제 외교를 강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또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제약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본 전략을 세우는 이유는 가능한 한 그런 최후의 선택의 순간을 안 맞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후의 선택의 순간을 맞는다고 한다면 기본 축이 어디냐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자 이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관련해서 그 기초 위에서 결국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한반도를 통합하는 거라고 하면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데 있어서도 체제 문제를 뛰어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철진한 이념에 빠진 세력이 아직도 있다. 근데 철진한 이념에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체제가 있는 이상 우리가 그 이념 논쟁의 구도, 그런 체제 대결의 구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길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이게 해양 세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륙 세력 속에 한반도를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만 그것을 기본 국가 전략으로 삼는 그 방법이 있겠죠. 궁극적으로 중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중국이 계속 힘이 커지고 그리고 중국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아시아의 그 중심 국가로서 중국이 그렇게 패권 국가로 부상하면 결국 한국도 그와 사이좋게 지내고 그 관계 속의 틀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을 그 기본적인 국가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 입장에 쓴다면 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죠. 오히려 그 체제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이 대륙 세력의 연대를 꾀할 수도 있고 또 한반도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길이 될 거고 또 두 번째 기본적인 국가 전략이 될 거고 상식과 합리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직시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길을 결코 선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자칫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빠뜨리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분명해 보입니다. 세 번째 길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전략인데요. 그 핀란드나 스위스가 채택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한국 나아가서는 한반도를 중립화 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가 그런 중립화에 성공을 했죠.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또 러시아나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스위스의 입장에서는 밑으로는 또 이탈리아 여러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끼어 있는 스위스 입장에서는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립화 전략을 추구했고 그것이 그 나라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그런 중립화 전략을 취할 수 없느냐.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또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길이죠. 또 핀란드처럼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소련과 미국 사이에 일종의 양다리 전략을 쓰면서 핀란드 자체를 하나의 버퍼존으로 만들어서 이 중립화한 이런 어떤 핀란드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반도 또는 한국도 그런 전략을 장기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그렇게 될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단 하에서 여전히 이 체제 간, 이념 간 대결의 장에 있고 또 지금 동북아 질서가 급격히 미중 패권 경쟁 구도, 그것도 일종의 체제 경쟁의 성격을 갖는 패권 경쟁의 구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중립화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얼마든지 검토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략,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기본 전략으로 세 가지 전략 가운데 무엇이 기본 전략이냐 하는 거는 좀 분명히 하고 그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그 안에서 그 기본 전략 안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 저는 당연히 첫 번째 전략을 우리가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 전략 안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이런 어떤 외치의 그 방략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